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본다면 이 다우나 S&P는 오르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는 떨어지는 혼조 마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좋은 뉴스들도 있으며 나쁜 뉴스들도 있다. 이렇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으며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유럽에 액화 천연가스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지정학적 긴장감은 더욱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된 가운데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다만 고용지표 등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된 데다가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긍정적이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 국제 유가는 WTI 기준 113.9달러에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59.4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따른 경제 심리가 조금 둔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 번 떨어져 줄지 요거는 향후 나올 지수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미국의 주택 판매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의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올해에도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후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금리가 꾸준하게 인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택 판매를 지금 사는 건 향후 진행될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돼서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한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심상치 않은 연준,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 올해 2회에서 4회 금리 인상의 전망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 같은 경우에는 50bp가 아니라 75bp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75bp에 대해서는 아직 연준회에서도 뚜렷하게 나온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75bp 역시도 열려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옐런 재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중국의 유통망이 전 세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할 경우에 인플레에 더욱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과연 미국이 패권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피해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한동안 봐줄지 이건 이제 향후 나올 후속 조치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에 이제 남는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점유율 상승 이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트럼프 시절부터 꾸준하게 자사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을 유럽 쪽에서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파고들 틈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면서 미국 쪽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이 확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가장 이 전쟁에서 수혜를 받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뭐 인플레 부분에 미국의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인플레 미국만 피해를 받나요? 어떠한 나라든지 다 인플레 관련해서는 다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다 같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에도 이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의 흑대를 얻어낸 게 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축 통화국이니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 안정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보다 빠른 경제 회복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이 에너지 시장 점유율 이게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많이 지원했잖아요. 그 이상을 많이 얻어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 부담스럽죠. 근데 러시아 지역이 가스도 많이 수출을 했지만 원유도 많이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유 수출 양이 지금 사실적 제로라고 해요. 유가가 지금 올라간 건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국제 무대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유국이고 세계의 악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퇴출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원유를 뽑더라도 팔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결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유가 공급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전 세계의 니즈 때문에 손쉽게 비교적 국제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미국과 조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유럽의 선진 3국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지금 너희들 얼른 좀 복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 원유 좀 공급 좀 많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막 얘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란은 지금 상황에서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어차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너희들 아니냐. 우리는 얻을 거 없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국제사회 무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져서 유지가 되어줄지, 이걸 이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드디어 만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대선 19일 만에 첫 회동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걸 보면서 향후에 이 종목들 전략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오픈을 해드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공부방에서는 지금 현재 영상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갔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급 분석이나 진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 그쪽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오늘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게 왜 빠지고 있고 우린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국 BNC가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첫 번째 뉴스는 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일동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걸 첫 번째로 꼽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죠. 이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한국 BNC 1,300만 주가 추가로 상장이 된다. 아무래도 추가로 이렇게 높은
다시 많은 물량이 상장이 되게 된다면 시장은 이 물량 소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한국 BNC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한국 BNC가 이 유상증자 일정을 뒤로 많이 미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꼽아보자면 그 한국 BNC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안티로퀴놀이잖아요. 근데 이 안티로퀴놀에 대한 결과값을 골든 바이오텍이 빠르면 3월 말, 4월 내로는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BNC가 이전에 이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3월 말에 유상증자 되는 이 물량들이 상장이 되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충분히 떨어지더라도 물량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조금 뒤로 미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골든 바이오텍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약간 하락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개미 한번 털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는 건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없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1번 그냥 저 일정이 4월 달 한 중순에 나와가지고 그 전에 오버행 이슈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가 저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쭉 올라간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 부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저 데이터가 좋게 나와가지고 물량 소화 그냥 하면서 쭉 올라간다. 이걸 두 번째로 놓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서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기대를 했던 게 요 수급이었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이들도 물려가지고 우리만 물린 거 아니다. 외국인이랑 기관도 물린 거니까 이걸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오히려 아래쪽에서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턴 사람들은 여기서 털었겠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래쪽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투신이 판다는 거.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억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손절을 한다? 조금 아쉽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샀죠. 그래서 이 투신만큼은 조금 빨간불을 연결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 정도 파는 건 갖고 있는 물량 대비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판 게 아닙니다. 이들도 물려 있는데 일부 물량 던지면서 그냥 리스크 관리하는 것 같아요. 하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치에선 외국인과 기관도 물려 있다. 근데 투신은 아직 추가 매수까지는 진행을 안 하는 것 같다. 외국인은 다만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지라인을 본다면 과거에 지지라인 여기 약간 조금 아래로 떨어졌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개월선 얘가 확실하게 일단은 뒤져주고 있다. 이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이 얼마 안 끝났거든요. 다시 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다음 달 지나면은 21선 또 올라와 줄 텐데 약간 일단 가장 베스트는 현 부분에서 반등이 크게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밑꼬리는 조금 달고 끝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다음 달 딱 됐을 때도 바로 이 20개월 선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현재 지지해주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최대한 빠르게 더 떨어지는 것 없이 이번 달 끝나기 전에 여기서 양봉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겠다. 하다못해 한 2%만 여기서 더 올라가줘도 우리는 다음 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대망의 4월 달이죠. 정말 아무리 늦어도 4월 달엔 데이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좋게 나오면 쭉 가는 거고 안 좋게 나오면 쭉 떨어지는 거. 자,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이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번 20개월선 지지가 다음 달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자, 그리고 2번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이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음 달 자, 화성 갈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자. 근데 만약에 좋게 안 나오면 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는 걸 한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도 올라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아무래도 되게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봉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12,000명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향후의 공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도 안내를 드릴 테니까 공지는 많이들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멤버십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귀찮아서 안 적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사이맥스 오늘 한 7% 올라갔고요. 이외에도 19일 날 말씀드렸던 영풍정밀 이렇게 쭉 올라갔고 그리고 원풍도 19일 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한 25%까지도 찍었었죠. 자, 그리고 이외에도 써네일이나 크레버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까지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는 것이죠. 저라고 해서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긴 호흡까지도 보게 된다면 10종목 같이 공부를 한다면 8개에서 한 8.5개? 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7.5개 정도는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성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니까 멤버십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